죽은 사람이 49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 그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남편 최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법당 문 앞에 서서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보, 나왔어요. 내 제사에 내가 빠질 순 없잖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절벽에서 나를 밀어 떨어뜨린 그날처럼. 그날은 결혼 35주년이었습니다. 남편 진혁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설악산 가자. 단풍도 보고 35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 한번 해보자고. 60평생 남편이 먼저 여행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미선아, 등산화 새로 샀어? 발 편한 거로. 응, 어제 샀어. 당신도 무릎 조심해야 돼. 남편은 운전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 손이 3일 뒤 절벽 끝에서 저를 밀어낼 줄은. 설악산 케이블카 종점. 새벽 5시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앞이 5미터도 안 보일 정도였죠. 여보, 여기 경치 좋은 데 있어. 나만 아는 곳인데 일출 보면 환상이야. 이렇게 안개 낀데 괜찮아? 길도 안 보이는데. 걱정 마. 내가 손잡고 갈게. 조금만 가면 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좁은 오솔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앞은 절벽이었어요. 난간도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어요. 여보, 여기 위험한데. 뒤로 가자. 미선아.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라고 했죠. 전 돌아섰습니다. 안개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혁, 고마웠어, 당신. 35년간. 정말 고생 많았어. 내레이션. 고마웠어. 과거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를 밀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떴어요. 바람이 귓전을 때렸고 나무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아래는 강이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안에 모래가 씹혔습니다. 어부 목소리 남자 50대. 아줌마, 정신 차려요. 눈 떠요. 낯선 남자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긴 속초항 남쪽 해변이에요. 아줌마 바다에 떠내려오는 거 내가 건져냈어요. 병원 가야 돼요. 안 돼요. 병원 안 돼요. 저는 어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병원 가면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남편이 알게 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저씨,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절 죽은 사람으로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어부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너 미선이 맞지? 4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한 번도 못 만났던 친구가 이 섬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박미선 맞지? 너 왜 이 꼴이야? 순자는 저를 민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른 옷을 입혀줬어요. 미선아, 무슨 일 있었어? 왜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날 밀었어. 절벽에서. 뭐? 죽이려고 한 거야. 보험금 때문에.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넌 여기 없었던 거야. 죽은 거야.
내가 숨겨줄게. 왜? 왜 날 믿어줘? 나도 도망쳤었거든. 30년 전에 남편한테. 순자는 팔뚝을 걷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술 먹고 담뱃불로 지진 거야. 그날 밤 애들 데리고 도망쳤어. 그래서 알아. 내 눈빛이 진짜라는 거. 사흘째 되던 날 순자가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설악산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 박미선 씨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유족은 내일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장례식장이 나왔습니다. 제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작년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순간 미끄러져서 남편은 눈물을 훔쳤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사랑했어. 순자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저게 자식.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화면 속 남편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35년을 속인 연기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거기 박미선이라는 분 계세요? 제 딸 이지은이었습니다. 순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박미선이 누군데? 제 엄마예요. 혹시 엄마 친구분 맞으시죠? 이순자 씨?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엄마 휴대폰 통화 기록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지우긴 했는데 복구했어요. 아저씨? 아빠요. 엄마 휴대폰이랑 지갑을 집에 숨겨뒀더라고요. 왜 신고 안 하고 숨긴 거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이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엄마 명의 보험 증서를 찾았어요. 15억짜리요. 5년 전에 가입됐더라고요. 수익자가 전부 아빠예요. 15억? 이모, 엄마 살아계시죠? 제발, 살아계시죠? 저는 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 떨리는 목소리. 지은아, 엄마. 이틀 후 지은이가 섬으로 왔습니다. 순자 민박집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살아계셨어. 미안해, 지은아. 연락 못해서. 아빠가 그런 거예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아빠 카드 내역이요. 출력물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보험 설계사 사무실에서 결제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보험 설계사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청구 서류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날짜 사고 3일 전.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이 미친. 엄마,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때 순자 민박집에 손님이 하나 더 왔습니다. 55세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예약하신 강수진 고객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 혹시 여기 박미선 씨 계신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10년 전에 최진혁한테 당한 사람이요. 10년 전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공동 운영했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최진혁이 회사 자금 8억을 빼돌렸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게 해놓고 본인은 빠져나갔죠. 몰랐어요. 그럼요. 남편분은 그런 얘기 안 하셨겠죠.
저는 파산했어요. 그리고 10년간 갚았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횡령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그런데 시효가 지나서 못 썼어요. 그런데 왜 절 찾아온 거예요? 뉴스 봤어요. 부인이 실종됐다는 거. 그리고 보험금 얘기도 들렸어요.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똑같더라고요. 25년 전이랑. 25년 전 최진혁 첫 번째 부인도 등산사고로 죽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최진혁은 결혼한 상태였어요. 부인 이름은 한영희. 31세였죠. 수진이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북한산 등산 중 30대 여성 실종. 남편 손 놓쳤다 진술. 설마 보험금 5억 받았어요. 수익자는 최진혁.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종자 남편 최진혁 38씨는 안개가 짙어 부인 손을 놓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로 결론 내렸으며 똑같았어요. 안개, 등산, 손 놓침. 2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그 사람도 시신은 못 찾았어요. 그냥 실종 처리됐죠. 근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요? 한영의 씨 딸. 당시 5살이었대요. 외가에서 키웠다는데 최진혁은 양육비 한 푼 안 줬대요. 지은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나한테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김현주. 지금 30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흘 후 저희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김현주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현주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지은이와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최진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들어요? 그 사람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부인이요? 저도 절벽에서 밀렸거든요. 현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친 사람 또 그랬구나. 우린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주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일기장이에요. 외할머니가 25년간 보관하고 계셨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9년 10월 3일. 진혁이가 또 때렸다. 보험 가입하라고 했다.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라고. 무섭다. 1999년 10월 15일. 등산 가자고 한다. 현주 없이 둘이서. 이상하다. 진혁이가 등산을 싫어하는데. 1999년 10월 20일. 내일 북한산 간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일기가 증거가 되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경찰 가봤어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래요. 25년 전 일이라 시효도 지났고. 언니, 저 최진혁 딸이에요. 그럼 언니 맞잖아요. 두 자매가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 엄마를 잃은 딸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우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일 지은이가 아빠 서재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곽 사장, 이번 주면 돈 들어와. 보험금 15억. 거기서 8억 먼저 갚을게. 확실해? 이번엔 실수 없는 거지? 걱정 마. 이번엔 흔적도 안 남았어. 시신도 못 찾을 거야. 증거 이수진이 제공한 25년 전 보험금 수령 내역. 보험사 동일, 설계사 동일,
수법 동일. 증거 사면주가 보관한 엄마 일기장. 25년 전 계획적 살인 정황.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발견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가입자 이지은, 보험금 10억, 수익자 최진혁, 가입일 6개월 전. 딸까지 가족여행 가자고 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로. 다음 타겟은 딸이었습니다. 저를 처리하고 나면 딸 차례였던 거예요. 49제 당일 설악산 자락에 있는 큰 절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1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앉아 있었어요. 제 영정 사진이 단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법당 밖에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옆에 지은이, 현주, 수진,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들어가세요? 응, 내 제사니까. 저는 법당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어요. 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단 앞까지. 여보, 나왔어요. 남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내 제사에 내가 빠질 순 없잖아요. 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영정 사진이랑 똑같은데? 귀신 아니야? 어떡해. 당신 죽었잖아. 죽었죠. 당신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순간 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최진혁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뭔 소리야? 난 아무것도. 25년 전에도 똑같이 했죠? 현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엄마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넌 누구야? 한영의 딸이에요. 25년 전에 버린 딸. 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녹음 파일, 보험 서류, 일기장 전부 확보했습니다. 가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선아, 미안해. 나 미쳤었어. 빚 때문에.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25년 전 첫 번째 부인한테 하세요. 형사들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법당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결혼 35주년 등산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 최진혁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남편은 구속 수감됐어요. 25년 전 첫 번째 부인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진혁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심에서 15년형이 나왔어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저는 피해자 박미선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은이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현주와 함께 보험살인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속초항 근처 작은 섬에 남았어요. 순자와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아, 손님 오신대. 알았어. 해변을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와 현주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이모, 두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25년 떨어져 지낸 자매가 이제는 매주 함께 이 섬에 와요.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저도 이모 밥 먹고 싶었어요. 우린 민박집으로 걸어갔어요.
순자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35년을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6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벽 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